지난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월요일 날 발표를 이번 주에 오늘 보니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YTN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한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프로테지가 지난주에는 오늘 보니까 40% 가까이 나오고 오늘은 38%로 나왔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잘못한다가 이번 주 1.5% 올라서 58.1%가 나와서 한 20% 차이 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정과 아주 정말 우리 국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아픔은 이념적인 문제부터 실생활의 문제 여러 분야의 모든 분야에 이렇게 다 망가뜨려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악독한 세력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생생한 대한민국 정당사의 새로운 기록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많이는 나옵니다만 대안이 안 되잖아요. 또 지금 투쟁 노소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한사회만 보면서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거 싸워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이걸 야합해가지고 일부 몇몇 야합 세력들을 장난이나 하려는 이런 국내 정치 기류가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다 어느 정치 지도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대권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분열 각종 국민 갈라치기 정치를 통한 또 야권 분열책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지금 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현재 직선제로 이렇게 치러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지지도 긍정 부정 평가를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헌법 개정을 카드를 계속 지금 이면에서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언제 띄워서 야권에 누구누구를 포섭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그림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야권을 훈련을 시켜서 직선제를 해서 정권을 연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아주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 세력을 말살하려고 작업하는 거에 지금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 이제 폐지안이 상정돼서 곧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는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거 통과되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통제가 안 되는 아주 괴이한 북한의 인민위원회 같은 게 등장해서 새로운 세상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이 헌법 개정까지 맞물리면은 실질적으로 사람 하나 바뀐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북한 대한민국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대선이 대한민국 국내 전투로 끝나지 않고 북한 변수까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구적적한 이념을 숭계한 적절하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역사 망언이 아니고 역사 반역적인 역사를 완전히 지금 뭉그러뜨리는 이런 다분히 북한의 우호적인 세력을 의식한 역사 왜곡이 대선판에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 나라는 정신적으로 좀 초토화되고 있다. 적화 작업이 마지막까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지금 우리 보수우파가 효과적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투쟁하고 있는 걸 빼고는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좀 큰일 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회도
보십시오. 민주노총 8,000명 시위에도 청와대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는 500명만 해도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붉은 세력한테 점령당한 대한민국 현주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들은 저들이 목표를 향해서 국민을 개돼지치고 가면서 끝까지 갈 것이다. 특히나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씨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존중하는 바로미터는 아마 8월에 시스될 한미 연합훈련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누차 제가 해석을 했는데, 역시 제가 우려한 대로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미국하고 지금 합의를 하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걸 보면은 한미 관계도 껍데기만 남고, 미국도 그런 걸 알고 아마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대만과 일본 쪽으로 많은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축을 지금 이동하고 있는 대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코브라 볼이라는 한반도 주변 집결 훈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이렇게 또 8월 달에 축소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한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한미동맹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안이고, 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나마 마지막 남은 그런 사안인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 의원 76명, 여기 보니까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에서 76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는 이런 촉구안이나 내고 말이죠.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굴 위해서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국민의 대표라고 의사당에 앉아가지고 약 4분의 1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촉구 결의안이나 내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국회도 빨리 해산돼야 돼요. 좀 개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 해산해가지고 선거 다시 하고 판을 다시 짜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대한민국이 무슨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회에서 올바른 법이 나오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1년 동안 통과된 법이 800여 건 되는데 80%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주도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들, 가랑비 어쩌는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그런 조항들이 곳곳에 스며져 있는 말이에요. 저도 그거 다 보지 못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못 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기본법 아닙니까? 국가관법도 개정한다고 그러고, 총체적으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썩어서 뭉뚱그려지는 이런 판에 과연 내년 3월 대선에서 보수우파가 이걸 어떻게 저지해서 정권을 바꾼 다음에 우리 당이 이야기하는 반공민주주의 같은 혁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투사가 이들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바뀐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또 제대로 판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의의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의 썩은 반보수적인, 말로만 보수지 가짜 보수들이 또 권력을 나눠먹는 뭘 개헌을 하느니 이런 작당들을 하고 말이죠.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적인 투쟁하는 세력들 구분이 아스팔트니 하면서 초를 치는 이 못된 자들을, 내부의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갈수록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체제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참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많은 대선 후보들 출마한다고 선언합니다만은 아마 전부 공정성 하는데 전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공정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이제 이념적인 공정성, 이념적인 면에서 토대가 마련돼야지 경제적인 공정성도 꽃도 피고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지, 닭과 달걀의 논쟁에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장난들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넓히고 정말로 이 엄중한 체제전장의 와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